H님이 자영업자는 AI로 자동으로 세금 계산해서 납부까지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완전 공감하고요. 세금 신고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너무너무 비합리적이고 AI 시대에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진짜 너무 무식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 시스템이라는 게 없으니까 전산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 AI 시대잖아. 그리고 국세청 전산 시스템도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금 신고하는 어떤 방식들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많이 합리적으로 바뀔 텐데, 근데 지금 세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방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지키기도 더 어려워지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세무사님들도 보시면,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국세청장님이 이거 보셔도 반박 못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인건비 신고에 사업자가 직원을 써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데 사실 챙겨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국세청에 해야 되는 거, 보험공단에 해야 되는 거, 노동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은데 다 빼고 국세청에 하는 것만 처음에 원천세 신고해야 되잖아.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지금.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자체로도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원천세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매월 하는 거니까. 매월 하는 거지만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인건비 신고 아니잖아요. 그냥 원천세 거둔 거 빨리빨리 내려고 하는 거일 뿐인 거고,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고 신고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인건비 신고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인건비 신고인데 이게 연말정산이잖아요. 상용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 제출이고, 이게 상용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하려면은 직원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줘야 되잖아, 사업자가. 그거 하려면은 직원들한테 소득공제 받을 거,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고, 카드 개인적으로 어떤 거 썼고, 현금영수증 어떻게 썼고, 뭐 병원,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다 집어넣고 직원 한 명 한 명 거 종합소득세 신고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게 인건비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 맨날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게 맞냐? 이거 좀 예전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뭐 세무사 써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대충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은 대충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AI 시대잖아. 전산으로 얼마든지. 제 생각은 그래요. 사업자는 급여 줘. 직원들한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줘. 그러면은 사업자는 그냥 누구한테 얼마 줬습니다라고 신고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직원들 소득 신고를 직원들이 뭐 세무사 써서 하던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할 수 있잖아. 지금 동네 식당 사업자한테 하라는 일인데, 지금 동네 식당 사장님들도 직원들 한 명 한 명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다 신고하라고 맡겨놓은 일인데 국세청이 그걸 못하겠어요? 국세청이 지금 그 전산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누구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세금이 얼마다, 그러면 얼마를 걷어야겠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냥 고지서 날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이렇게 연말정산 해주면은 그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체해주듯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그냥 고지서 날려가지고 세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왜 못하는지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세금이 자꾸 드러나고, 자꾸 그러면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표를 못 받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원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신고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거라도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신고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거를 바꿔주기는커녕 이거 2019년에 바뀐 겁니다. 2019년에 괜히 또 오해할까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에 새로운 제도를 더했죠.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이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 아니 이거 두 개도 지금 저는 이 두 개도 지키기 불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개선하기는커녕 법을 또 만들었다니까.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법이라는 게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보면은요,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왜 만들었냐면,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해요. 세금 빨리빨리 걷어가니까 매달 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은 1년에 한 번 해요. 이거는 어쨌든 1년치 소득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천세 신고는 내가 직원한테 급여 주면은 급여 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된 거고, 지급명세서는 내가 급여를 줬으면 그 다음 해, 내년에 2월 달에 그때 하는 거예요. 1월에서 12월 걸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에서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 좀 저소득층한테 지원금을 막
막 주고 싶은데 주려면 소득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소득 파악이 너무 늦는 거야. 작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소득이 내년 2월 3월에 신고가 되고 연말정산하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확인이 돼서 근로장려금 같은 거를 이제 주거든요. 근데 근로장려금을 주는 게 9월에 줬어요. 그래서 작년 거에 대한 걸 내년 9월에 주니까 이거 빨리 주고 싶은 거지. 너무 늦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빨리 주려면 소득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라면 이거를 그냥 여기 합치던가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매달 그냥 지급명세서 국세청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인건비 신고 얼마 했는지는 알려줘. 뭐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더 내. 1년에 한 번씩 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또 만든 거예요. 제도를. 이게 맞아요? 저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시인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알게 된 제도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지킬 수 없어요. 저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식당 차리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못 지켜요. 지키잖아요? 망해요. 아무도 안 지키는데 나만 지켜갖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려면은 관리감독을 좀 하던가 캠페인을 하던가 4대 보험 가입하라며. 가입 못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래 가입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너무 엉망진창인 게 많거든요. 이게 얘기가 좀 많이 깊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불안해. 어제 환율 1,400원 넘어갔잖아요. 주식도 계속 막 못 올라가고 뭐 부동산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금리도 못 올리고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죠? 뭐 미국 낮춘다고 우리도 낮춘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웃기고 지금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낮은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화폐 신용도 같은 게 다른데. 근데 지금 미국 내린다고 우리도 내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뭔가 불안한 게 지금 당장 뭐 이런 거는 문제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요. 이게 제도가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업과 관련된 사업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들 뭐 세금, 노무 이런 제도들이 너무 후졌어. 진짜 너무 후져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나라로 성장해 왔는데 유지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시대 이념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전 세계 패권 국가들 잘 나가는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본이 짱인 거잖아. 자본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런 건데 뺏기고 이거를 이제 총칼 들고 안 하고 돈으로 하는 거잖아. 금융으로. 근데 그게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군인이지 이제. 그러면은 기업이 잘 돌아가게 좀 판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냐고 지금 안 그러잖아. 오히려 판을 이상하게 깔아놓고 이상한 판 때문에 근로자랑 사업자랑 맨날 갈등만 있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을 조장하려고 이런 법을 자꾸 만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이 정도로 가면 망상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도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 아까 올려드렸던 그 영상 보시면 근로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사업자들 탈세하는 거 맞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업자들하고 근로자들하고 갈등을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도가 그지 같은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제도 얘기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해야 돼. 이거 진짜 바꿔야 돼. 근데 제도가 바뀌려면 결국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욕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못 받으면 죽는 건데 표를 안 주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 좀 관심 갖고 제도에 좀 힘들어도 제대로 된 정책 얘기하는 사람한테 표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좌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빌 게이츠 님이 자영업자는 AI로 자동으로 세금 계산해서 납부까지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이 항상 세법이든 노무건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보면 전혀 이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 없다.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없는 거잖아. 이 법을 왜 만드냐고. 이건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임금명세서 이런 거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모든 책임을 지금 보면은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사업자한테 니네가 한 번 더 내. 이렇게 한 거고 임금명세서 급여 계산이 안 되니까 아이 니네가 급여 계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줘.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급여 계산 못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야 급여 계산도 못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냐라고 하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되면서 고용노동부 블로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날 올라온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자영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냐. 나도 기업의 회계 담당자고 인사 담당자고 임금 급여 담당자인데 이 임금명세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 말이 되는 거냐?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근로자 간에 자꾸 뭔가 주휴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갈등의 요인이 그런 걸로 저는 좀 놀아나는 것 같아. 자꾸 근로자, 사업자끼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이게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랑 사업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파트너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해서 이제 기업이 잘 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되고, 여기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잘 분배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이런 얘기를 좀 해가 볼 테니까요. 같이 좀 생각을 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